우리는 눈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가 인간의 눈을 대신하려 합니다. 어떤 이에겐 희망의 빛을 가져다줄 첨단 기술, 새로운 도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힘든 일을 척척 해내고 인간이 하지 못하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업무를 수행하고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인공적인 존재, 로봇.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는 로봇과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오늘날은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고 주변의 반응에 판단을 내리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안녕, 반가워. 이처럼 로봇이 우리 실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면서 과학계에서도 로봇 연구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선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 역할을 하는 로봇 기반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지난 4월 로봇 기반 기술을 토대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새 삶을 안겨줄 시각정보 서비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시각장애인하고 로봇은 둘 다 눈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 로봇에서도 똑같이 활용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로봇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동일하게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변의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도움 없인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같은 곳에서 이동이 불편한데요. 시각 정보 안내 시스템은 이와 같은 곳에 존재하는 정보, 화살표, 기호, 문자 등을 인식해서 음성으로 안내해줍니다. 한마디로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인 셈이죠. 그럼 이 시각정보 안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볼까요? 111번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106번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두 개의 카메라가 설치된 모자가 인간의 눈을 대신하는데요. 버스 정류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지하철 주변의 문자나 기호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주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인들을 옆에 동행하거나 맹독연에 이제 안내를 받아서 이동을 하시는데, 지금 만든 시스템은 그 맹독연이나 안내인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를 타고자 할 때 시각장애 분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몇 번 들어오는지 이제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시스템이 물론 있지만, 그 시스템 가지고는 부족한 게, 버스가 동시에 2대 이상 들어오게 되면 어느 버스가 자기가 원하는 버스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이제 인간의 눈을 대신해서 이 시스템이 버스 번호를 인식해주게 되면 원하시는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대부분 이제 가장 원하시는 게,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그러면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3번 출구로 이제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아시고 나가고 싶은데 현재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만, 지금 개발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원하시는 화장실의 위치와 그 원하시는 출구 번호의 위치 등을 자동으로 이제 음성으로 안내받아서 원하시는 출구로 나가서 원하는 목적지로 잘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건 맞지만 이제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기본적인 요소 기술들은 개발이 돼 있지만, 그게 바로 실생활에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이 쓰시기 전에는 이제 사실은 그 안전성 검증이라든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여러 시각장애인분들이 불편한 게 있는지, 위험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 테스트를 다 해야 이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상황이 아니고 지금 각각 끊어진 상황마다 지금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더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이제 그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 이들은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로봇에 접목시키고 다시 인간이 쓸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고,
이처럼 끊임없이 쏟아내는 열정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로봇을 만나게 될까요? 기존의 로봇 산업은 대부분 산업용 로봇이 전부 전체 중에 한 7~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이제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 현재 시장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능형 서비스 로봇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무보조 로봇이라든지 행정보조 로봇, 아니면 안내 로봇, 이런 것들이 예가 되겠습니다. 얼굴 인식을 한다든지 물체 인식을 한다든지 숫자 인식을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로봇이 어떤 방을 가야 될 때 방 번호를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치를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 숫자를 인식한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인식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럴 때 저희가 개발된 기술들이 실제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봇에 대한 인간의 막연한 상상력은 점차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로봇에게 접근하면 로봇이 그 사람의 의도를 추정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재미와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즉,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첨단 로봇 기술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 인간 로봇 상호작용 연구실에선 특히 로봇의 눈이 돼주는 영상 관련 기술들을 특화해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얼굴 인식이나 물체 인식, 숫자 인식 등의 기술들을 이미 여러 분야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엔 이런 로봇 기반 기술들을 우리 실생활에서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가정에서 TV를 사용할 때 리모컨이 자리에 없다거나 할 때 리모컨을 찾는 게 매우 번거로운 일인데요. 이렇게 영상 인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의 제스처를 통해서 채널을 선택한다거나 볼륨을 조정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서서 하거나 아니면 앉아서 하거나 손짓 하나만으로 이렇게 TV를 조정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손짓을 하면 채널을 바꿀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해당된 채널을 큰 화면으로 시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크기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휴대전화와 연결한 이 앙증맞은 로봇은 학습용으로 개발했다는 스마트 로봇 알버트인데요. 구구단 외는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정형화된 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쉽게 특징을 추출해가지고 인식을 할 수 있는 반면, 필기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글씨를 쓰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인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로봇, 인간을 닮은 로봇, 그리고 인간과 소통하는 로봇을 만드는 것은 아직 어려운 도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분명 해야 할 일이기에 로봇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